자, 여기 1000년도 더 된 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 훌륭한 스님을 기리는 기념비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돌이 사실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정치 싸움의 증거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돌에 숨겨진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비석 바로 광자대사 윤다라는 스님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왜 스님을 추모하는 비석이 왕자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 증거가 됐을까요? 그 비밀은요, 놀랍게도 이 돌 안에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돌멩이가 품고 있는 비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참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첫째, 스님이 돌아가시고 무려 5년이나 지나서 세워졌다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비문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정작 스님을 평생 후원했던 핵심 인물들 이름은 싹 빠져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라이벌, 그러니까 원수 같은 세력의 이름만 떡하니 적혀 있다는 거죠.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딱 한 사람한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스님 윤다입니다. 윤다. 이분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주 존경받는 선종 승려였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스님이 아니었어요. 대안사라는 절의 지도자였는데 이 대안사가 그냥 절이 아니라 당시 지역사회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곳이었죠. 그러니까 윤다 스님의 영향력은 종교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대안사는 조용히 불경이나 외는 그런 산속 사찰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신라 왕실이 팍팍 밀어주던 곳이라서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그 지역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파워센터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시대적 배경을 좀 볼까요? 윤다 스님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바로 후 삼국시대입니다. 신라, 후백제, 그리고 고려가 한반도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전쟁인 그런 대혼란의 시대였어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윤다 스님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쪽에는 이제 힘을 잃어가는 오랜 후원자 신라 왕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자기 지역에서 새롭게 힘을 키우는 군사 세력, 바로 후백제가 있었죠. 자, 과연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 윤다 스님은 아주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 사찰과 우리 신도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자기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후백제 쪽 지방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이건 배신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일종의 전략적 제효였던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기나긴 전쟁의 승자가 결정됩니다.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죠. 마침내 나라를 통일한 왕건이 이제는 노승이 된 윤다 스님에게 아주 뜻밖의 초대장을 하나 보냅니다. 이 초대장 내용이 정말 대단해요. 왕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스님의 높은 덕을 흠모해왔습니다. 부디 수도로 오셔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궁궐까지 말을 타고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새로운 수도 개경으로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노스님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왕건의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세요. 윤다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면 그를 따르던 옛 후백제 지역의 강력한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고려에 흡수되겠죠? 한마디로 적이었던 세력의 정신적인 리더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 전체를 끌어안으려는 정말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윤다 스님이 수도 개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세력이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해요. 바로 당시 중앙정계의 핵심 실세였던 황보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윤다 스님을 보고 저 스님을 이용하면 우리 가문의 힘을 더 키울 수 있겠다는 기회를 포착한 거죠. 황보 가문의 작전은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자기 가문 출신의 어린 왕자를 윤다 스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스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공식 후원자를 자처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스님을 존경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라이벌인 서남의 세력이 윤다 스님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고 스님을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는 아주 무서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미스테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진짜 이야기는요, 윤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비석, 그게 바로 이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비석이 5년이나 늦게 세워졌을까? 바로 이 5년이라는 시간 때문입니다. 이 5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를 놓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이 벌어진 시간이었죠. 스님의 옛 후원자들이었던 서남의 세력이 밀었던 왕들이 차례로 죽고 마침내 949년 황보 가문이 밀던 광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납니다. 네, 드디어 황보 가문이 승리한 겁니다. 자기들 사람인 광종을 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권력은 완전히 황보 가문의 손에 들어왔고 오랜 라이벌이었던 서남의 세력은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 950년에 드디어 그 비석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스님을 추모하는 비석이 아니었어요. 이건 황보 가문의 승리 선언문, 일종의 트로피였던 거죠. 그들은 비석을 세우면서 윤다 스님의 진짜 후원자들이었던 패배자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을 딱 새겨 넣은 거예요. 스님의 명예와 유산까지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이 광자대사비,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스님의 이름값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자랑하기 위해 세운 그런 정치적인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1000년 전에 세워진 이 돌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동상이나 기념비들, 그 돌들 속에는 또 어떤 승자의 기록이, 또 어떤 감춰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네요.